대기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안 주세요? 30분 전부터 대기표 주신다고 하셨는데 대기표 주세요. 어디요? 누가 들어갔어요? 대기표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 6시 넘어서 투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니 여기 시간이겠어요? 해야죠. 대기표 주세요. 투표 안 하시겠으면 얼마나 부적절한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투표 안 하시겠습니까? 작전 짰네 아주 그냥. 다들 몇 시간 정도 기다리신 거예요? 일단 1시간 반에 1시간 반에 대기표를 안 해요. 무한정 기다리라고. 선생님은 언제부터 오셔서 쭉 기다리신 거예요? 4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 반. 이 투표용지를 애초에 유권자 수의 반주 정도밖에 안 뽑는다는 게 참 어이없습니다. 애초에 유권자 수만큼 뽑아는 게 기본인데 그거에 못 미치게 뽑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시민들 말씀이 다 맞죠. 시민들 말씀이 다 맞죠. 50%밖에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선관위 해명.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그 선관위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걸 듣고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우리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개표 방송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선관위가 그동안 이제 부실 관리한 뭐 여러 사례들은 있었습니다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지금 투표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상도 못 해온 이야기여서 네네. 더 황당했고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투표 참여, 촉구,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까 이런 것들도 하는 업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선거 대비 투표율이 그에 못 미칠 것 같아서 준비를 덜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는 그 면피가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요. 어제 이 상황이 터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선거 무효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재선거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역전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겠죠. 안 하죠 이제. 예, 안 하겠죠. 그런데 선관위가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어떤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이 문제, 이 선거 다 개표 끝나고 나서는 원인 규명부터 그 과정이 어찌했는지부터 향후 어떻게 이걸 재발 방지할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설명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영원히 그 신뢰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참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건 선거 결과와 별개의 문제를 예. 좀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그리고 사전투표율도 계속 올라갔고 한데 네. 어떻게 투표용지를 준비를 그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네. 또 대기표 받아가지고도 지금 돌아가신 집으로 귀가하신 분들 중에 투표가 다 됐는지 그 여부도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이거는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의 어떤 이런 관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짚어서 따져야 할 것 같고 국회에서도 행안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관위의 이번 사태는 짚어야 한다라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선관위 사무총장의 어제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였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선관위에서는 송파구 유권자의 50%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다는 해명을 했는데 제 아는 분은 무슨 투표용지가 두 쪽 크냐
어떻게 품절이 될 수 있냐 이런 강한 비판을 또 하기도 하셨거든요. 성추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지금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시작한 지 31년째가 됐죠. 네네. 그리고 91년에 일부 재개가 됐었어요. 광역의원, 기초의원 정도의 선거가 재개가 됐었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사가 지금 36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권자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 중에 또 특이하게 좀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아까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도 보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긴 곳에서 구청장은 민주당이 된 곳도 있고요. 반대로 정원호 후보가 이긴 곳에서 구청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된 곳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서울시의 유권자들이 줄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인물을 보고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중앙선관위의 수준은 왜 낮아지고 있습니까? 이런 유권자의 수준에 맞춰서 더 높은 투표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투표에 대한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여줘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부실한 선거 관리 이러니까 지금 또 어젯밤에 이 부실 선거를 넘어서 부정 선거론자들이 또 뛰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부정 선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단절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여지를 마련해 준 것, 대한민국의 이 선거에 대한 신뢰 시스템을 다시 한번 흔들리게 한 것,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제 선관위가 뭐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니요, 이분들은 저는 그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요. 이런 부실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절한 이 심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젯밤 9시 30분에 분명 서울시 선거 전면 재선거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 입장 바꿀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장 바꾸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그때도 전면 재선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아마도 그 부실한 그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에 한해서 재선거가 필요하다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거구는 만약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기초의원 선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수십 표 차이로 뭔가 당락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는 진짜 재선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도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뭔가 장동혁 대표는 그냥 서두르면서 뭔가 이거 다 전면 재선거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말 바꿀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너무 정쟁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당 대표로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관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선관위의 독립성 때문에 이들을 건드리는 것, 이들을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행안위에서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진짜 필요하다면 뭐 전면 해산시켜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정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이미 저희가 지금 선관위를 저희는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를 한다면은 국민들에게 이 수준 높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수준에 맞춘 선거 시스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릴 수 없다면은 정말 선관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정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는 게 시민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공교롭게도 투표소가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들이 다 오세훈 후보 강세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총 14곳인데 송파 12곳, 강남 1곳, 광진 1곳이잖아요. 다 오세훈 후보 강세 지역이잖아요. 송파구 잠실 이동 6투표소 볼까요? 2022년 지방선거 다신 오세훈 후보가 75.4% 득표했고 이번에도 여기서 이겼어요.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오세훈 82.08% 득표했던 것이고요. 이곳도 이겼어요. 자, 송원석 원내대표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죠. 묘하게도 우리 당 지지세가 강한 곳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선관위가 뒤늦게 나와서 해명하는 걸 보니까 이 지역은 저희가 절반 50%밖에 투표용지를 준비 안 했습니다. 10시까지 문 열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시민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분노하는 시민들을 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치부해서는 이번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잘못이 워낙 크다는 얘기죠. 공교롭게 50%밖에 무슨 박앤세일이에요? 50%밖에 투표용지를 준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송파구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오후 1시에 투표용지 모자랄 것 같다라고 선관위 측에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시가 되도록 투표용지가 안 왔다는 겁니다. 시민분들 분노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저는 50%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그때가 50.9%였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도 지금 더 낮게 50을 준비했다는 용지를 준비 안 했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죠. 역대 지난번 작년 대선 때 투표율
79.4였습니다. 예. 그럼 최소한 80% 준비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00% 준비해 그러니까 놔야죠. 상식이에요. 그런데 얼마 한다고? 표 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정말 어디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노릇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모론이랑은 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묘하게도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과거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했던 지역에서 저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실 음모론은요. 작은 사실을 시작을 합니다. 작은 사실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증폭되면서 왜곡되면서 음모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모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토양을 만들어 준 겁니다. 선관위가. 그런데 지금 저는 선관위가 현재 선관위 구조가 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 선관위원장, 지역위원장이 법관들이 합니다. 법관들 돌아가서 합니다. 좀 그 선관위원장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뭐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가 크게 책임감이 없어요. 선관위 직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는 내가 그냥 돌아가면서 임기 채우면 나면 끝나지 하고 이분들 그럼 재판에서 열어야 되냐? 아닙니다. 재판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원장, 지역선관위원장, 특히 중앙선관위원장도 대법관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네네. 거죠. 이 문제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관위에서 주요국에 선관위 직원이 파견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파견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금 저는 그 전부터 그걸 지적해 왔었는데 선관위 직원들 해외까지 파견됐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게 타당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조직 늘리기에는 굉장히 애써왔지만은 조직을 세밀하게 운영하는 데서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부정투표론의 부정선거의 원상이 선관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빌미를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선관위 부분은 이번 선거 끝나면은 그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돼 왔었습니다만은 정치적 공방으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번만은 정치적 공방이 아닌 진정한 선관위의 개혁 문제를 정치권 또는 모든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당선인이죠. 당선 인사 저희가 취재진 나가 있습니다.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